광열신문 애독자와 광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전남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따뜻한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초청, 진리를 탐구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다를 주제로 독해 대담을 진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에 이제 취임하신 걸로 압니다. 근데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또 어떻게 지내시고 지금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는 이제 시작한 지 3개월쯤 되니까 제정신이 좀 납니다. 예. 주변을 둘러보니까 벌써 꽃피는 계절이 다 지나고 있구만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대학을 맡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평소에도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 대학에 이제 책임자가 됐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운영이라든지 나름대로 내가 되면 이 대학을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대학에 와서 30여 년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쭉 공부해 왔던 게 법학입니다.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학문, 법학은 정의의 학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란 게 무엇인가 그러면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대학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몫을 다 하는 그리고 각자의 몫이 보장되는 그러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자기 몫이 무엇이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우가 주어질지 이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이라고 하면은 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바꾸어서 상식과 순리가 흐르는 대학 이걸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법과 규정에 따른 행정이나 상식과 순리가 흐르는 행정이나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안심하고 자기 몫을 다하고 그래서 또 자기 몫을 받는 그래서 따뜻한 그런 학문 공동체 이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총장님은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렇고 이제 프라이드 앤드 호프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굉장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자타가 공인하지요. 전남대학교는 그동안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몸바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5.18 광주 민중항쟁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동안 전남대학교의 그 선배들이 쌓아왔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긍심, 프라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라이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는 그게 미래의 희망으로 이제 피어올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과거의 찬란한 그런 전통을 자기 자존심의 기반으로 해서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그러한 우리 대학이 추구해왔던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제목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된다. 그게 미래의 희망으로 피어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와 평화, 민주와 인권을 지켜온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그런 프라이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나라에는 미래의 희망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프라이드 앤 호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대학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 파악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액션 플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학을 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과제들이 있고 어떤 과제들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 이 해결책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마음은 급합니다. 예. 뭔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빨리 그 반응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지만 이게 발걸음이 좀 더디네요. 그러다가 요즘은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서두르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동안 파악했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시행해왔던 제도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보고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남대학 학교와 같이 커다란 매머드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대 변화에 그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또는 시대의 변화를 앞서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그 혁신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연성을 확보하고 순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안고 있는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국립대학 경우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다 재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투자해야 될 곳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하면은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게 연구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력과 또 학생들이 이제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학습을 해서 학습 역량이 얼마나 또 축적되고 이렇게 제고 오래 높아질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대학교는 특히 이제 연구력이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근데 전남대는 그래도 거점 대학으로 계속 잘해온 걸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대학이 그 연간 연구비 수주액을 보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결과 나오는 연구 실적에 있어서도 연구 그 질적인 평가, 논문의 임팩트 팩터로 평가하는 질적 평가에서는 최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전국 2위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교수를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러면 눈앞에 가르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평소에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는 것도 보고 있고 또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는 교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만큼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연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캠퍼스, 연구자 친화형 캠퍼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신임 교수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임 교수를 뽑을 때 정말 가장 우수한 교수를 모시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초기에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신임 교수들은 경력이 작기 때문에 보수 수준도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신임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교수들을 선정해서 특별 지원을 하는 걸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중견 교수로 발돋움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 대학 교수가 1,200명 정도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450분 정도 연구력이 우수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난 한 2, 3년 전부터 매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포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재정이 어려워도 그 부분은 계속 줄이지 않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견 교수님들이 보다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라는 건 개인 연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집단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우수한 연구 집단을 우리 대학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 그런 교수님들로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지금 한 10개 정도 그런 센터를
광주 지원을 하고 전남에서는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그것들이 대학이니까 씨앗돼서 거기다 정말 기대가 엄청 세계적 날 것 수준의 같습니다. 연구단들 그리고 이런 이제 것들이 다행스러울지는 캠퍼스 모르겠지만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혁신 도시가 숨쉬고 또 뭐 그런 국내 캠퍼스가 최대 돼야 되겠다는 공기업인 생각입니다. 한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좀 대책이나 뭐 세우고 있는지요. 사실 그 예전에 취업률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은 좀 관심을 덜 가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 3년 전쯤에 우리 전남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책임지는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딱 시작하면서 보니까 전국의 거점 국립대에서 저희 대학이 최하위 수준에 있더라고요. 큰 차이가 아닌데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갔고 그러고 나니까 1년 만에 저희 대학이 사실상 전국 그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신입생으로 받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좋은 학생을 좀 보내달라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다 듣고 마지막에 가면서 취업을 잘 시켜야지 보내주지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이 중요한 건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남대학교 취업률이 이제 61.2%. 이게 전국 1위입니다. 국립대학 중에서 1위, 거점대학 중에서 1위 취업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잘 시키는 것, 이게 4년 동안 그 적지 않은 등록금을 보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낸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4년을 졸업한 자녀가 방에서 뒹굴고 있을 때 그 가슴이 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취업 문제 전남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더 자세를 더 가다듬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주문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교육을 시키면 기업이 취업을 보장하고 이제 계약학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전공을 갖기 시작해서는 탄탄한 전공 소양을 갖도록 충실하게 교육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교양, 자기의 충실한 전공 소양,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 각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접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학 생활에서 그런 사회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인턴이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게 하고, 또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외국어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풍부한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그다음 탄탄한 전공,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접근 능력, 삼박자가 갖춰지면 사실은 취업은 걱정할 일은 아니죠. 그 총장님 아까 뭐 전남 쪽에서는 광주에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남대학교는 여수 캠퍼스를 통합해서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는 화순에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수에도 있고. 화순 우리 의대 전남대병원에서 쭉 거기도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특히 여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가 이제 항구의 도시고 바다의 도시 아닙니까? 그걸 합해서 이제 그쪽 대학도 개교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올해 돼서 5월 1일이면 예, 100주년이 됩니다. 오래됐고 여기 이제 광주에 있는 대학하고 또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많이 지금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여수 캠퍼스에 대한 좀 자랑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 캠퍼스가 그 수산계 전문 학교로 문을 연 지가 올해 5월 1일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여수대학이 전남대학과 통합된 지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통합을 하다 보니까 통합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군사를 빼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 10년 동안 여수 캠퍼스가
홀쭉해졌죠. 유사 중부학과를 없애고 광주에 이전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수 쪽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통합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에 젖어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됐고 이제는 재도약하는 이제 그런 10년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100주년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여수 캠퍼스도 분위기가 많이 일신이 돼서 함께 이제 새로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고 그래서 여수 지역 동창회라든가 또 여수 지역사회가 전남대학과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캠퍼스에 적합한 분야, 여수가 또 그 해양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수에서 많이 진행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수만의 그 특색을 갖고 있는 수산해양 분야를 제 첫 번째로 해서 국제, 해양, 관광 뭐 이런 쪽으로 특화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총장님이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고 이제 앞에도 얘기했는데요. 특히 우리 초, 중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미래인 우리 후배도 될 수 있고, 우리 이제 지역의 이제 어린 학생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에게 전남대학교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뭔가 하나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은 정말 깁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나가다 보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있어서는 커다란 이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흐뭇하게 보람 있는 생이었다고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교목이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우리 마을역에 가면 커다란 노거수가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주고 또 그 안에서 그 아래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유와 쉼을 주는 공간이 되거든요. 우리 젊은이들도 인생을 길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커다란 나무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남대학교가 교목이 느티나무인 것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커다란 느티나무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바로 이 지역사회 전남대학교라고 하는 말하자면 느티나무로 가득 찬 숲이 되고 싶은 그러한 대학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병석 전남대 총장으로부터 대학 운영의 방향과 철학, 미래 청산인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말신문 애독자와 광일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